지난날의 나 자신이 곰팡이 핀 빵이나 유통기한 일주일, 혹은 냉동실에 꽝꽝 얼려서 몇 개월이나 지난 음식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때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는 음식들을 위장에 채워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고양이 추루, 강아지가 먹는 육포, 강아지가 침대, 소파 그 이외의 어딘가에 몰래 꼽쳐둔 멸치 몇 개로 국수를 먹기 위해 국물을 우려내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을 먹으며 내 위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화를 시키며 꺼 하고 트림하던 그날, 난 마치 초능력자 혹은 대단한 무언가가 된 것 마냥 우월감을 느끼며 튼튼한 위장을 느끼며 나는 강철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온 지난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에 엄청난 위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항문이 노쇠하고 위장은 노폐물에 범벅이 되어 어느 날 충격적, 이게도 고작 참외 5개 먹었다고 복통에 시달리던 그날, 나는 마치 시한부에 걸린 사람처럼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설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설사는 오래가질 않았다. 금세 호전이 되어 한동안 설사는 멀리했지만 어느 날 약초에 빠져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어성초라는 약초를 잘못 먹는 바람에 엄청난 복통에 시달리던 그날의 설사. 나는 그날의 복통을 잊을 수 없었다. 참으로 지독한 복통으로 3일 내내 일조차 나가질 못하고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무엇도 먹지 못한 채 항문에서 마치 피가 나는 듯한 불같은 고통 속에 무려 4kg나 빠지는 대참사를 맞이한 그날, 나는 겨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기까지 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질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설사인들의 바램, 설사인들의 고충, 설사인들의 높은 목표의식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덩어리 진똥을 싸고 싶다. 물같이 항문에 가까스로 힘을 주고 겨우 나오는 질질 흐르는 액체 같은 똥이 아니라 뭉쳐서 나오는 그 똥을 싸고 싶다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목표지만 설사에 몸부림치는 설사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왜냐? 덩어리 진 똥이 노쇠한 항문에서 모두 튀어나와 더 이상 안 나올 때 내 위장에 똥이라는 요소가 비어진 그 쾌감은 설사를 지독하게 앓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있어 마치 초원의 옷을 벗고 고추를 달랑달랑거리며 달리는 듯한 상쾌함을 자아내니 말이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다.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리라며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 귀를 열고 내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들에게 어쩌면 내 글이 하나의 숭배의 글이 될지도 모르니 다시 본론으로 와서 나아지지 않는 증상에 침대에 배를 따뜻하게 만들고 가까스로 배를 진정시킨 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이다. 혹시나 그거 아는가? 나는 요리를 못해서 가끔 마늘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마늘을 꼭 많이 먹게 되면 마늘의 프룩탄이라는 탄수화물의 성분으로 인해 소장이 아닌 대장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소화기관에 자극을 일으킨다는 건 말이다. 그리고 마늘의 매운 성분이 위산 분비량을 증가시켜 바로 노폐물의 생성을 촉진하여 대장에서 신호가 급박하게 빨라지는 건 말이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게 되면 속에서 먹은 게 없더라도 방금 먹은 마늘이 항문으로 배출되는 현상도 심심찮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게 아니다. 물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속 쓰림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내에 쌓인 안 좋은 노폐물을 바로 배출한다는 점이 언뜻 장점으로 다가오기도 하니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의 육체의 성분은 우리가 내딛는 땅의 토양의 성분과 일치한다고 말이다. 인간이 죽은 뒤 몸은 부패하지만 그 부패한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즉, 인체는 흙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깊이 고민하면서 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설사는 어쩌면 덩어리 진 똥이 물과 같이 나오는 현상이니 이 물과 같이 나오는 똥을 덩어리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땅콩, 아몬드, 피넛, 호두 등등을 사오게 되었다. 왜냐면 이런 견과류들은 모두 흙에서 직접 캐서 나오는 것이기에 열매와는 달리 인체로 들어가면 흙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본체는 인체는 흙과 같으니 무언가가 잘못되면 이 흙과 비슷한 성분을 추가하면 몸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설사로 인해 뭉쳐지지 않는 똥을 뭉쳐지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 그렇다고 진짜 흙을 퍼먹지는 말아라. 무기질에 가까운 흙은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뼈에 슬러지가 끼고 폐는 폐혈색을 일으킨다. 인체가 받아들이는 요소는 어디까지나 단백질이다. 즉, 유기질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다. 그리고 설사로 인해 배의 복통이 느껴지는 터라 다른 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이니 견과류를 섭취해서 공복을 해결함과 동시에 배에 있는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해야지만 이 복통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따라서 든 생각으로 견과류를 먹어서 배에 채워 넣어 몸에 있는 설사를 구운 마늘의 자극으로 배출시키는 게 목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실행에 옮겼고 견과류를 먹고 어느 정도 공복이 채워지자 구운 마늘 5조각을 먹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나니 정말 신호가 나타났고 나는 그대로 화장실에서 배출을 시켰다. 이론으로 생각한 게 결과로 나타나니 내심 신기하기도 했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견과류를 먹고 마늘을 먹고 난 뒤 배출을 한 뒤에는 배가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억지로 배출하니 사실 몸에 부담이 느껴지긴 했다. 그러나 효과를 알았으니 나는 2번이나 이런 식으로 반복했고 인간은 적어도 3끼는 먹어야 하니 2번은 견과류, 마지막은 밥. 이런 식으로 3일 동안을 먹고 배출하고 이 과정에서 설사를 극복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설사는 기름기 때문이라고 견과류도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라고 먹어도 소용없다라고 입방정을 떠는데 이런 인간들은 해보지도 않고 주절주절 거리는 것들이다. 틀을 깨고 설사가 심한 이들이 있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준비할 것은 밖에서 파는 1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견과류와 몇천 원 안 하는 마늘과 전자레인지이다. 견과류는 그냥 공복을 채울 때까지 먹고 공복이 채워지면 그때 전자레인지에 구운 마늘 3에서 5개 정도를 돌려서 먹고 배에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출하고 이것을 2번씩만 반복하고 저녁에는 밥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는 다소 설사로 인해 힘겹기도 하다. 그러나 3일째에 들어서면 나아진 게 느껴진다. 4일째부터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평소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는 설사를 극복했고 이런 뿌듯함을 느낀 나는 그날 변기에 앉아 나의 노쇠한 항문을 거울을 대고 바라보며 석양에 내려앉은 태양을 보는 듯한 그윽한 시선으로 항문의 주름 개수를 세며 인체의 신비를 하나 이해할 수 있었다.